이번 강의의 주제는 튜닝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가이는 감모량에 따른 용도와 또한 손잡이에 따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튜닝도 메카닉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가이는 디자이너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량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질감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감이란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미술에서는 보통 명암을 말합니다. 어둡다가 밝아지는 것,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데 헤어에서는 갈수록 모량이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보면은 점점 얇아지게 만드는 것을 그라데이션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튜닝가이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빗살날과 막대날로 되어 있습니다. 빗살날이 모발을 잡아주고요. 이 날의 형태에 따라서 모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빗살날의 모양 형태의 크기에 따라서 감모량도 결정이 됩니다. 예전에 미용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빗살날의 개수가 감모량을 결정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빗살날이 많기 때문에 빗살날의 개수와 감모량이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튜닝은 이렇게 세미 옵셋형이 주를 이루고 이렇게 스트레이트형도 간간히 사용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튜닝은 전반적으로 길이가 6인치를 주를 이룹니다. 더 작은 사이즈의 그런 튜닝도 생산이 됩니다. 대부분의 튜닝가이는 이렇게 빗살날이 위에 있게 해서 커트를 할 경우 위에 머리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튜닝가이를 잡았을 때는 빗살날이 밑에 막대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링을 할 때 빗살날이 밑에 있어서 싱글링 하실 때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게끔 잡을 경우 모량을 조절하거나 질감을 표현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트할 경우에는 머리 자국이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트하실 때는 머리 자국이 좀 더 다양한 테크닉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스트레이트 형태의 손잡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링을 하실 때 빗살날이 위로 가게 하고 막대날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싱글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감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빗살날이 위로 오게 해서 이렇게 빼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핸즈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살날이 위로 올라가고 막대날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가위와 머리카락이 일자가 되게끔 이럴 때 이제 손목을 굳이 꺾으실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테크닉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튜닝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정확하게 모량을 제거하고 질감, 즉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모량에 따른 튜닝가이의 사용 용도를 잘 안다면 고객의 성별, 나이, 헤어스타일 등에 따라 적합한 튜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본 동영상의 최원종 멘토의 질감 처리 동영상을 들으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감모량에 따른 튜닝가이의 사용 용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 감모량 튜닝이 있는데 간혹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흔한 튜닝은 아닙니다. 루트 튜닝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이제 루트 튜닝이라는 것은 머리카락의 시작점을 커트해서 숱이 많은 사람들의 모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뜨는 머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에서 15% 감모량 튜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감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루트 튜닝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뜨는 머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도 유용하지만은 반대로 뜨지 않는 머리에 볼륨을 살리는 데도 유용합니다. 고가 가위, 저가 가위 상관없이 머리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트 튜닝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트 튜닝은 보통 이렇게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서 모근에 가까이 대서 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숱이 많으신 분들은 머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테크닉적으로 잘 사용을 하신다면은 머리의 볼륨감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로 20% 전후에 간모량 튜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튜닝이고요. 보통 18%에서 23%의 간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트를 시작하시는 단계나 초급 디자이너에게 많이 권하고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1개 이상씩은 가지고 계십니다. 고가샵, 저가샵 상관없이 거의 모든 헤어샵에서 사용합니다. 모량 제거와 질감 표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튜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0% 전후의 간모량 튜닝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튜닝 중에 하나이고 보통 28%에서 33%의 간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튜닝의 경우는 이제 남성 커트에 유리하고 싱글링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모이칸과 같이 띄우는 머리나 사기 커트에 유용하며 숱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30% 간모량 튜닝 중에서는 이렇게 빗살날이 굵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튜닝은 싱글링을 하거나 모량 제거를 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질감 처리를 할 때 프리엔즈 기법을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한데요. 한번 보여드리죠.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과 가위가 일자가 되게끔 해서 커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밑으로,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점점 줄어들면서 질감을 표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으로는 40% 전후의 간모량 튜닝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튜닝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38에서 43%의 간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술 가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남성 커트를 할 때도 유리하고요. 또한 싱글링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좋고 간모량이 많지만 머리 자국이 안 생깁니다. 커트 단골이 많으시는 분들 중에 커트와 모량 제거를 동시에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남성 커트는 댄디 커트나 투블럭 커트를 할 때, 또 여성 커트는 숱이 많으신 분들을 커트를 할 때 쉽게 모량 제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신다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50% 이상의 간모량 튜닝입니다. 보통 텐텐 가위, 요술 가위로 불리는 가위이고요. 블런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포인트 커트도 가능합니다. 싱글링 당연히 되고요. 또한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테크닉에 따라 간모량 조절도 되고 머리 자국도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빠르게 커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커트 단골이 많으신 분들 중에 커트와 모량 제거를 동시에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요술가위의 경우는 테크닉 구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아주 독특한 가위입니다. 그래서 커트를 시작하는 단계나 초급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튜닝 가위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세미 오프셋의 변형 손잡이에 20% 전후의 간모량 튜닝을 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성 커트 고객이 많거나 또 쉽게 모량 간모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때 본인의 테크닉에 맞춰서 30%나 40% 간모량의 튜닝을 권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번 더 자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려진 머리를 붙일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20% 전후에 데미지가 덜한 그러한 튜닝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튜닝 고르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자신에게 맞는 틴닝 가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